안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고등학교의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수시 진학 불균형은 물론 사교육과 재수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 기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선물이 올해도 저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발효를 염두에 둔 상품들도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교 급식 비리에 이어 집단 식중독까지 잇따르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급식을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도록 했었습니다. 학교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식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몇 주 늦게 올리는 등 형식적인 곳이 많았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식단에 따라 음식을 준비한 뒤 학생들이 쓰는 식판에 한 끼 식사를 담고 사진을 찍습니다. 급식 사진은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당일 급식이 끝나면 이제 홈페이지 올리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올리거나 학부모님도 보고 한다 이제 또 다른 학교 비교도 된다고 하니 저희가 또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단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학교 급식 홈페이지 공개는 지난 2009년 권장사항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 지침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 223곳 가운데 43%인 95곳의 학교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더 심해 20%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마다 공개 방식이 달라 찾기가 힘든 곳도 많았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는 이 급식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또 식재료는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해 대구에서만 급식 비리가 21건이 적발됐고 식중독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 공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대입 수시 진학률이 학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수시 진학 불균형은 물론 사교육과 재수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진학률은 학교에 따라 90%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대에 그친 곳도 있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일수록 오히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학 진학률이 낮아 일부 학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입 정원의 30%밖에 뽑지 않는 정시에만 집중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재수생은 늘어나 재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150명, 200명 정도 재수하더라고요. 반 정도 수성구가 거의 한 60-70% 차지하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대구시 교육청에선 지역별 학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의 체감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 쏠림이 심하고 그다음에 사교 진행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나빠서 더 심해지는 거지. 학력은 좋은데 진학률은 떨어지고 재수가 늘다 보니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에 모두 다 적합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전형 방법들 간에 모집 정원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그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가 수시 위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른 비정상적인 학력 격차가 재수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병철 기자,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창은 대구시 의원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인 차순자 대구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차 의원 소유의 땅 5천여 제곱미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청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대가로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차순자 의원에게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판사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각 현재까지도 김창은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의원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뇌물도 제공했지만 실제 행동은 김창은 의원이 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전쯤 차 의원의 남편도 불러 조사해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투쟁위원회는 성주 초전면 단체와 주민들이 성주 골프장이 사드배치 예정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성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인은 이에 따라 국방부의 사드배치 예정지 발표 뒤 회의를 거쳐 성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쟁위에 모인 성금은 4억 4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쓰고 2억 7천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울릉도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울릉도 화물의 상하선을 담당하는 우성해운과 일성해운은 재해 구호 물품을 무상으로 운송하기로 했고 대저해운은 천막과 장화 등 수방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또 울릉도 심층주 생산업체와 산채 영농조합법인 진각종에서 생수와 음식을 전달하고 있고 개인 택시 지부에서는 버스 운행 중단으로 울릉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무료로 등하교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국내 건설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자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지역 건설업계는 부족한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신소재를 이용한 흙제방 보강 기법이나 무인기를 활용한 도로 측량 기술은 소규모 지역 건설 업계로서는 사실상 현장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장이면 어느 곳이든 골칫거리인 비산먼지는 줄이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 못하고 태양광 LED 스마트 건물이나 노후 아파트의 그린 리모델링은 굴지의 대형 회사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북과 전남 두 지자체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여 명의 연구원과 16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최첨단 공법과 기술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들이 건설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또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당장 이전하거나 향후 연구과제로 채택한 기술은 모두 46개로 녹조 저감센터 구축 등 물 관련 기술이나 구조물용 탄소 복합재 개발 등 ICT 분야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앙연구기관이 지방정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많은 기대도 하고 또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기원은 이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역별로 기술 교류회를 구성해 관리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해외 진출도 모색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올해도 추석 선물 세트는 값이 싼 실속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의식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선물 코너가 추석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장기 불황 탓에 올해도 어김없이 2, 3만 원대의 저렴한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받았을 때 좀 괜찮고 유용한 거 받았다라고 생각할 물건들을 좀 찾아보는데 굉장히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앞두고 5만 원 이하의 상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한 건강기능식품업체는 4만 9천 원짜리 선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인삼 선물 세트도 4만 9,800원짜리가 등장했습니다. 한우와 굴비 같은 값비싼 품목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는 20-30만 원대로 고가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는 판매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조심하고 있다는 얘긴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참치와 햄, 커피 등 가공식품과 샴푸, 린스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생필품 선물 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7만 원 이상 내지는 10만 원대의 고가 선물 세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이하의 상품이 올해도 지난해보다 한 30% 이상 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마다 선물 세트 배송이 한창인 가운데 김영란법을 의식해 집으로 배달 온 선물을 바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달라진 선물 문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입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물을 사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74%로 지난해보다 4.8%포인트 줄었습니다. 선물 품목은 과일을 사겠다는 소비자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참치와 커피 등 가공식품이 14.2%, 생필품과 육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과일 중에는 사과와 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약 10만 개의 배달이 발생하고 우편물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8만 8천 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북우정청은 설명했습니다. 우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물이 폭주할 것이라며 부패하기 쉬운 우편물은 내일까지 붙이고 택배는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ICT 관련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구 인프라가 좋은 포항이 ICT 산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ICT 산업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이미 대중에게 친숙해진 구글 알파고와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세 가지입니다. 지역의 ICT 연구 인프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공장 자동화를 접목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축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있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건가가 지금 포항에 걸려있는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ICT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CT 산업은 인터넷 기반만 갖추고 있으면 지역 기업이라는 핸디캡을 벗어던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은 ICT 융합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ICT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회사나 공장의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추석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다문화 가족, 추석맞이 명절 체험이 열리고 있는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두 다 늘 한가위만 같아달라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한국 문화에 좀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송편 만들기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친구들랑 같이 이렇게 송편만다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 이영만리 타약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의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응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랑 나눔 알뜰바자회가 오늘 북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알뜰바자회에는 추석 제수용품과 농산품을 싸게 판매하는 한편 국수와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도 함께 팔고 있는데 바자회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남구에 자리한 대구 음악창작소가 오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음악창작소는 녹음실과 연습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앞으로 지역 뮤지션 역량 강화 프로젝트인 뮤직 아카데미 등 신인 뮤지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배수 펌프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재 배수 펌프장 준공으로 지난 2010년 38동의 건물이 침수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비 피해를 걱정했던 서재리 지역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충남 보령에서 경북 신도청과 울진을 잇는 고속도로와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건설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북과 공동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정부안에 빠진 탄소 성형 클러스터 사업도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 국회의원들이 오늘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2달 넘게 공석이었던 도당위원장에 구미가 백승주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백 의원은 전임 도당위원장이던 이한성 전 의원이 퇴임한 뒤 지난 7월 초순부터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경북도당은 곧 위원장 후보 공모 공고를 낸 뒤 단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백 의원을 차기 위원장으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열고 장기간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의 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항공예찰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이달 중순까지 마치고 지상예찰도 다음 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과 금강송 지역에는 경상북도가 직접 지상예찰을 실시해 하반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지역대학들이 다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지역 4년제 대학교는 경주대와 대구외국어대, 김천대 등 3곳이고 전문대는 경북과학대와 성덕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등 4곳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정부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